건강하시냐? 예. 좀 이러세요. 몇번 뛰어리다. 누나.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저쪽으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저 주이시죠? 고맙습니다. 저거 있는 거예요? 언니, 안녕, 국자. 다시 왔어요. 어서 있어. 아이고. 잘 있었지? 기획실로 갔다고요. 와, 이거 진짜 높은 데로 갔겠네. 이동에 있지. 그래, 그쪽으로 솔직히 웃긴데. 저희가 당연히 입고 싶지. 내려오신다 하면 얘기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예. 자, 진공이나 보험 그리고 휴대전화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잠시 있어야 다시 원장이 가라. 원장님 인사하고요. 현대가 농문에 친척입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몰라. 네, 저번에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아, 벌써 뽑아갖고 아, 딱 봐요. 아, 만들어 와야지. 이게 계속 올려. 시간이 없어. 아니, 좀 불러게 봐라. 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로 빠지는 데 있나? 사실 여느 정치인들의 책을 보면요, 개인의 그런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아니면은 정치학에 대한 개인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 읽는 독자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종훈 의원의 현장을 보면요, 정말 우리네 이야기들, 밤낮 없이 일하고 또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내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나는 공연으로 오늘 콘서트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표현한 포시 크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직접 소개를 해드릴 분들이 있다고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우중만복내라고 했으면 비가 오면은 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들 복 받으실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사실은 귀하신 분들이어서 누구를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4장 정도 적었는데 이래도 많이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소개를 올리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들의 선생님이신 우리들의 또 자랑이기도 한 노키 우리 교육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또 어려움 있는 가운데 또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정천석 동부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예, 동구의 대기관으로서 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정용무 동구의 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오셨다 가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희 우리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태규 동구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유봉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임정두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여기 불을 좀 켜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조금만 켜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성봉 중구의 의장님 조금 전에 가셨고 백연조 북구의 우리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데 제 친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찾아주셔서 임수필 북구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제우 경주 향후에 우리 회장이신 김주규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누구보다 참 아픈 손가락인데 저하고 둘이 있다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절반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둘이 손잡고 많이 다녔는데 요새 많이 외롭습니다. 늘 서로가 짝사랑만 하고 있어서 아프긴 한데 우리 윤정호 우리 전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이동영 제일 경주향후회 사무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박원건 경주문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재울 경주문화고등학교 회장이신 양현대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출판할 때 못 오셨다고 울산까지 찾아오셨는데 재경문화고등학교 그 회장을 맡고 계신 김문들 회장님 여기 내려와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수 울산스쿼시연합회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울산산업자전거연합회 회장이신 배정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제일 먼저 오신 것 같습니다. 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섭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의 수석부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울산시청 인근센터 센터장이신 이인균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 상인공개회 울산회장이신 김복실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병대 울산광역시 택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택견 회장인데 제 친구라고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박영훈 교육문화시민연대 우리 회장님, 예, 교통연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 예, 그때 계시네. 고맙습니다. 이래 소개하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네. 예, 반갑습니다. 울산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예, 제가 취임식도 못 치르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역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훈 국회의원님 그 현장 출판 오늘 기념회 축하드리고요. 사실 김정훈 의원을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오늘 많은 분들 소개하면서 그 폭이 얼마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다들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에서 유일한 국회의원이신데 얼마나 당 일도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는 김정훈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특히 울산 동구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 동구에서 김정훈 의원님이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많은 위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김정훈 의원님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저도 김정은 의원이 아픈 손가락을 위한 정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응원을 하면서 저도 똑같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으로 김정은 의원님 힘내시라고 응원 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천인데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종훈 의원께서 동구에서만 빵빵하게 열렬 팬들이 많은가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이만큼 많이 오셔가지고 지지하고 축하해 준 줄 몰랐어요. 오늘 책감만 제대로 나오면 다음에 전국적으로 큰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저 들어오면서 인사하는데 평소 때 미남인데도 오늘 또 유별나게 훤칠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국가시를 이어가지고 파마를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책 좀 많이 팔아주셔야 파마 값이라도 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김종훈 의원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하고 늘 인정 많고 이웃 그 아픈 곳 진짜 알고 어른 만져주고 전국 방방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로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이런 이 심성이 멋있고 당은 다를지라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치 지도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좀 오늘 따뜻하게 환대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지도자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구 지역이 어렵지만은 김종훈 국회의원하고 구청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위기를 하루속히 잘 극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인데도 좋은 소식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 윤한섭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 입고 허락된 시간이 2분인데 한국노총 본부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출판 기념회 축사를 해보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강성노조 민주노총이 지난 2016년도에 지지 후보로 총선에 나간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윤종호 전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우리 김종훈 국회의원 그리고 정의당에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신 노회찬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지난 2016년도에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출마하셔서 당선되었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내겠다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실 겁니다. 그 세 분 중에 우리 윤종호 국회의원은 지난 정권의 사법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우리 노회찬 국회의원은 정치 탄압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겠다는 국회의원 중에 남아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너무나 절실하고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이 성많지 않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한 분 남아있습니다.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잘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지난 4, 5월에 아마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참 뜨거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작년에 7,530원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자마자 온 사회가 산입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최저임금의 수위를 낮춰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민주노총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절대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쟁이 벌어졌던 게 지난 4, 5, 6월입니다. 그 당시 민주노총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김종훈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절박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국회에서 하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국회의원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지방 일정이 있는 김종훈 국회의원이 잡아줘서 무사히 전체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동자 서민을 위하는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은 단 한 명뿐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정말 더욱더 많은 노동자를 위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이 책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유만석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부터 먼저 축하 말씀 해주시죠. 예, 출판 기념회라는 것이 우리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장을 하고 있는 하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 날 김종훈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이 현장이라는 그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을 했던 것은 이거 책 장사 안 됩니다. 이거 책 팔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 3년 전, 4년 전쯤에 출판사 공동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간지로 진보정치와 노동운동과 관련된 그런 책을 내서 이론과 사상을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출판사로 차리고 책을 냈었는데 한 번에 1000권을 찍어도 200권도 안 팔렸습니다. 5번 내고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책 장사는 안 되는 거구나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김종훈 의원이 용감하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이 책은 잘 팔리겠구나. 진짜 이 책은 책 제목대로 현장 노동자들이 읽어볼 만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책 내용을 보시면 아주 짧습니다. 30분이면 절반 읽을 수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이 전국에 다니면서 저도 몰랐던 구석구석의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애로사항을 아주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잘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전국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모습과 생각과 아픔을 가지고 일하는지 널리 읽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현장 책 파는데 열심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열심히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박근태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김종훈 의원님과 함께 풍문을 치면서 이 동구 지역을 다 돌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서 시작해서 짱돌을 들고 자본에 항거했던 우리 김종훈 동지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셔서 우리 현장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발로 뛰시셔서 진짜 가끔 탱고를 하시셔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현장 아픈 손가락 정말 현대중공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의원님이 우리 노동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거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현대중공업의 내놓을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4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글을 써시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정치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동지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동구 주민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이 비폐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 여기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정치인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셔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힘있는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지부장 강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살아오면서 예전에 자꾸 봤던 사람, 그 친근감 있는 사람이 들죠.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다. 상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 소 같은 사람이죠. 친구 같은 사람, 형님 같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김정은 의원은 울산 지부 조합원인, 또 집회의 현장에 늘 함께하는 동지로서, 또 김종원 의원이 그 집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동지들이 위안이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정활동도 해야 되지만은 찾아다닙니다. 노동자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이 있는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부장으로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 출판 기념 축하드리고요. 금속노조는 의원님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중산하청지회 지회장 이성호입니다. 예, 먼저 출판 기념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죠. 그 중에 하청 노동자, 비중기 노동자죠. 비노동자 손가락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원청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열심히 활동하신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하청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3만 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쫓겨났죠. 하청지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열심히 많은 하청 노동자 문제 많은 관심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파는 코너니까 좀 예쁘게가 있어야 돼요. 단정하게 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힐 이런 걸 신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신고 이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종아리가 퉁퉁 붓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 서울 소위 말해 제일 그 잘 나가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있는 그 하나 갤러리를 제가 가본 적이 여러 가지로 놀랐는데 명품 갤러리 가서 2억짜리 양복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나 2억짜리 양복이 있다 그래서 2억짜리 양복은
야, 금으로 만들어도 2억짜리 정도는 이렇게 만들겠는데, 이 생각을 거기 가서 들으면서 정말 놀란 적이 있고, 하루에 한 명이 54억을 이렇게 시장을 봐갔다, 이렇게 거기서 구매를 해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놀랐고, 아, 우리 사이에 이랬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기도, 제대 이제 많이 사간 사람이 그렇게 사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뵙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점심을 그 밑에 이제 보통 백화점에 가면 음식 코너가 있잖아요. 음식 코너에서 식사하자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먹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국수 한 그릇에 예를 들면 밖에서 먹으면 우리가 한 5, 6천 원 정도 먹을 것 같으면 거기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는 곳이구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도 않는데, 아, 그렇게 상류층이 사는 곳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분들이 출근은 아침 10시 그렇게 하고 점심을 거기서 먹고 저녁에 퇴근할 때 음식을 준비해 놓고 가면은 집으로 배달해 주면 남편에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에도 참 놀랍기도 했고, 거기 일하는 사람은 그 화려함 속에 그 일하는 노동자들은 예쁜 옷을 단정히 입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계신데 발을 벗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발가락이 다 꿰어져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정말 일일이 다 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몇 번을 쉴까? 한 달에 몇 번을 쉴 것 같아요? 백화점 노동자들이 몇 번을 쉬나요? 요즘 백화점 쉬는 걸 보신 분,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원래 한 번을 쉬다가 한 달에 한 번을 쉬다가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거의 안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거든요. 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뭐 이번 달은 설날이 끼어서, 이번 달은 어버이달이 끼어서, 이번은 추석이 끼어서, 이번은 크리스마스 끼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고 나면 1년에 한 6번 이렇게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보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월차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기업이 쉬어야 편안하게 쉬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통서비스 발전법 해가지고 그걸 좀 고쳐보자고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좀 쉴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분들 구두를 벗어 보이는 발가락이 그렇게 다 휘어져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한 불렀어요. 불러서 국회의원들 다 있는데, 그리고 정부 관계자 다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발가락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정말 있냐고, 자기 동네 백화점 다 전화를 그 자리에서 다 해보더라고요. 우리 백화점, 우리 동네 백화점은 매주 쉬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화번호 아니네요, 이렇게. 그렇게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그렇게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못 느끼고, 세상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정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백화점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백화점 문은 뭐 9시에 열어도 한 8시 한 반까지 와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집에서 8시 전에 나와야 되니까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서 나오게 되고, 백화점 8시, 9시 문 닫게 되면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뭐 10시 반 이렇게 되는 거, 이동 시간이 있어요. 들어가면 아이 얼굴을 잘 못 보는. 그러니까 늘 나올 때는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고 들어가면 또 자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하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2학년 되는 자기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 병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병났어요. 내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게 그 아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진짜 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던 거죠. 참, 물론 뭐 세상이 다
좋게만 살 수 없고 그렇지만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노동자들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유통서비스 발전법을 좀 고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해주면 좋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야외라도 한번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너무 엄청난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얘기를 법으로 바꾸자고 제가 내놨는데 지금 2년이 됐는데도 만지작거리고 아직 법안이 뭐 잘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안타깝죠. 네. 예. 그 절박했던 상황이 생각나시는지 의원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건 저는 옆에서 지금 봤는데요. 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울산이 상업도시여서 뭐 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 콘서트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충을 또 알게 돼서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편하지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은 여전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먼저 노동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부터 듣고 오셔서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움직인다는 것을 늘 옳은 일에 줄이고 끝없이 웃는 아비의 얼굴을 보아라. 아비의 손을 부끄러워 말아라. 못할 일이 없는 힘 있는 노동자란다. 아비의 얼굴을 부끄러워 말아. 사랑하는 내 넌 당당한 노동자의 아들이란다. 넌 당당한 노동자의 아들이란다. 넌 당당한 노동자의 아들이란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짧게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죠. 짧게 해야 돼요. 네네네. 오늘 사실 그 SNS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 올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대한민국과 서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쌍용차 정리해고의 10년의 종지부를 찢는 본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좀 전에 들어온 바에 의하면 본교섭이 마치고 곧 보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노동자의 아픈 곳을 늘 찾아다니는 김정은 의원과 저는 동지라고 늘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시민들과 우리 동지들이 연대해주고 따뜻한 발걸음을 해준 역사, 그 10년의 역사가 오늘 매듭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나, 아직 어떤 내용으로 매듭질지는 모르나 그런 역사적인, 그리고 한국사의 아픔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시간들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네. 보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는 정말 동지예요. 그래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농성장에 이분들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대한문 또 광화문에 아직도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고 심지어 구속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방금 전에 잠깐 쌍용차 이야기 하셨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분과 나눠볼까요? 네. 뭐 아까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노동 존중 세상인데 길거리에는 노동자들이 노숙을 하고 있고 고공에서 1년 넘게 이 하늘잠을 자야 되고 정말 기막힌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결단하면 되는 정교조 법에는 저는 여전히 왜 안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소연만 하면 뭐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실력이 부족하냐? 우리 단결이 부족하냐? 그러면 그 답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촛불의 완성은 우리 민중들의 목이라는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아닌가. 네. 그 의미가 오늘 있는 자리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김종건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처음에 국회 가서 참 많이 놀랐어요. 국회로 가라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국회 앞에 갔더니 그 큰 빌딩 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농성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네. 작은 뭐 10명도 안 되는 사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천 명 되는 사업장까지 뭐 정부에서 잘 만나서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잘 들어주지도 않으니 네.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하고 다들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사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데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지금도 상용자동차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 우리 한상용 위원장은 상용자동차를 다니시기도 하고 위원장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거기서 그 외국 자본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게 수업세고 최근에 이제 사법농단에도 나왔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짜고 했잖아요. 거기에 밀어붙이라고 얘기하고 파업을 유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아가지고 좀 노동자들이 심하게 싸울 수 있도록 조건을 오히려 만들고 이렇게 파업을 유도했지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했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최근에.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결을 안 하는 게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는. 그 와중에 노동자들이 30명이나 죽었어요. 며칠 전에도 한 명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트라우마에 수백 명이 지금 정말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라 부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법으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네. 그런데 법대로 안 하는 게 요즘 세상에서 맞습니다. 하여튼 노동자들 가두는 데는 그냥 가차없고 그들이 잘못한 것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는 이 모순 속에 살고 있는데 늘 그 모순을 해결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인데 늘 진단은 잘해요. 진단은 잘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들어가면 다들 답을 못 찾고 있어서 오늘은 현장에서 이 답을 찾고 계시는 김종원 의원과 저 역시 이제 저 감옥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상균이 여기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폭도입니다, 사실은. 폭도로 소요죄로 이렇게 매도됐던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니까 뭐 네가 그래도 좀 잘했다 막 이런 얘기 막 합디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달려와 버렸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그 감옥에 노동자를 적으로 했던 두 대통령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거 잘한 거 아니요? 네,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는데 제 마음도 같고요. 두 분이서 참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또 특히나 대만을 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조금 전에 노동 존중 세상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노동 존중까지 아니더라도 천대하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심정입니다. 언제 노동자들 존중한 적이 없어요. 선거 때는 노동자라 부르고 국회 안에 들어오면 근로자라 부릅니다. 그 차이는 극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근로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취급하는 거죠.
노동자라는 어떤 표현 속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으로 역할로 자기가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주인적인 의식이 있는 용어거든요. 그 용어는 국회에서는 금지 시효입니다. 국회 안에서는 안 씁니다. 그분들 선거 때 나오면 마이크 타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안에 들어가 얘기하면 왜 노동자라는 표현 쓰냐고 얘기를 하면서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그 대만 기업에 팔리면서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네. 그 원천 기술을 그쪽 가져가서 매년 1,000억 원 정도 이윤을 남기던 회사가 갑자기 대만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먹튀네요. 예, 먹튀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 노동자들만 3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대만 업체를 이인커사라고 대만 업체를 대변하는 데가 누군지 알아요? 많이 들어보실 이름인데 김현장이라고 우리나라의 최대의 법률 회사가 대만의 입장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김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놀랍대요. 우리나라는 권력 위에 권력이 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조 권력이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700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대법관부터 거기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건물이 세 채였습니다. 빌딩이 세 개의 그 김현장이라는 있는데 그분들이 이 세상을 또 다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참으로 참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변하고 이 노동자들은 그냥 살려달라고 피켓 하나 들고 그렇게 그 추운 겨울을 또 무더운 더위를 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가도 안 만나죠. 김현장 가서 호수에도 안 만나죠. 법률가 만날 곳이 없으니까 대만에 가서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갔는데 다 가다 한 명씩 가다 보니까 다 입국 금지를 당한 거예요. 마지막에 갈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가겠다 이래가 갔죠. 가서 대만 노동부 관계자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겠다 하더라고.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라. 대만에 여기 와 대사관부터 저도 뭐 해볼 때 다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만 노동부 관계자 그 다음에 대만 그 의회 관계자들 또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7시간을 가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뭡니까? 여기는 그래도 만나주네요. 여기는 그래도 만나주네요. 대만 노동부가 우리를 만나주네요. 이렇게. 그 얘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노동부를 찾아가고 수없이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우리 얘기 한번 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부는 단 한 명분도 만나주지도 않더라는 얘기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국가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만나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굴뚝에 올라가고 절탑에 올라가고 굶고 머리 깎고 안 그럽니까? 네. 이런 세상을 이제 사실 바꿔야 될 중요한 임무인데 그 소중한 역할을 혼자서 하느라고 버겁긴 한지 또박또박 걸어가긴 합니다. 예. 한켠에 참 마음이 무거우시다고 해요. 서울도 가시고 뭐 인천도 가시고 천안도 가시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셔도 우리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울산의 노동자들 생각하시면은 마음 한켠이 항상 무겁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 소제목을 보면요. 비정규직, 가장 먼저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 희망퇴직에 절망하는 노동자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제목을 담은 이유 그리고 뭐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